한 주간의 NHL 리뷰. 오늘은 올 시즌 현재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의 군기 1학 LA 킹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안양 한라와 대명상무는 이틀 연속 한 골차 승부를 벌였고요. 사할리는 하이온과의 원정 3연전을 수입하고 파죽의 10연승을 달렸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4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비하인더넷 24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3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역시 NHL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막장 퍼시픽 디비전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 주가 지났는데 글쎄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퍼시픽 디비전은 큰 변화가 있진 않고요. 지금 밴쿠버가 약간 치고 나오긴 했는데 경기 수를 따지고 보면은 똑같고, 또 4위부터 7위까지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센트럴 밑에 붙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LA 킹스가 현재 퍼시픽 디비전 1위 밴쿠버와 2위 밴쿠버의 이제 승점 7점차로 앞서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뭐 이미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은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는 1위 LA 킹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를 위해서 LA 출장을 다녀오신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LA 출장 다녀오셨죠? 네, LA 가 다녀왔습니다. 네, LA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네. LA 현지에서 보니까 LA 네. 킹스 팬들이 좀 많던가요? LA에서 한 3일 정도밖에 있지 못했지만은 딱히 실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지나가다 보면은 LA 킹스 유니폼이나 그 로고가 박힌 모자, 옷들을 입고 다닐 사람 있을 만도 한데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또 그 반면에 LA 다저스나 레이커스나 클리퍼스 같은 그런 NBA, MLB 팀들은 옷들 자주 봐가지고 LA 킹스 인기가 최근 상승했다고 해도 아직 LA는 야구와 농구의 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나 그쪽이나 하키가 농구와 야구의 인기가 밀리는 건 뭐 마찬가지네요. 네. 사실 LA 킹스 얘기를 이번 주에 저희가 나누겠다라고 공표한 이후에 조금 불안했어요. 뭐 그쵸, 예. 독주 체제가 좀 흔들리면 어떡하나 좀 그랬는데, 일단 오늘 지금 녹음 진행되는 현재 기준으로 산호세랑 경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2피리어드 중반에 2대1로 이기고 있긴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의 우려가 좀 현실이 되는가 싶었는데 토론토 메이플립스에게 5대0 완패를 당하면서 이것도 비하인더넷의 저주가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토론토가 그 동부지구에서도 하위권으로 뒤처진 팀인데 그 토론토에게 완봉패를 당하면서 좀 약간 화제가 됐었는데, 게다가 그날 승리가 토론토의 현재 주전골인 조나단 버니의 시즌 첫 승이라 더욱더 주목이 됐었어요. 네. 이 버니의 선수가 그 올 시즌 토론토 주전골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가 출전했던 첫 11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다가 그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주전골리 자리도 내줬었는데, 예. 마이너리그로 돌아갔다가 그 골리들이 부상 선수들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LA 킹스를 상대로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그 첫 승뿐만 아니라 만몽승을 거두게 되면서, 사실 버니가 그 LA 킹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본인 대신 조나단 킥을 택했던 그 LA 킹스에게 다소 그 서력을 하게 된 셈이 됐네요. 스토리 하나 만들어보네요. 그렇죠. 네. LA 킹스가 토론토에게 패했고 최근 4경기에 지금 1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6연승도 있었고 최근 10경기 7승 2패 1OT로 여전히 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올 시즌에 약 40%가 진행된 현재 킹스가 그 올 시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기 제외하고 나서 32경기에서 20승 10패 2연정패 승점 42점으로
퍼시픽 디비전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서부 전체에서는 4위, NHL 전체에서도 6위에 해당하는 호성적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성적이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참 11월 말까지만 해도 디비전 2위였는데 지금 거의 4주 동안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LA 킹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LA 킹스 하면 최근에 우승도 2차례 했었고요. 뭐 신은 강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좀 약간 하위권에서 맴돌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 그러나 그 2012년, 2014년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신흥 강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렇지만 지난 시즌에는 시즌 내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승점 2점 차이로 플레이오프에 탈락하는 숨을 겪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은 5년 만에 첫 플레이오프 탈락이었고 지난 시즌 우승팀이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한 것은 NHL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1967년 이후로 NHL에서 4번밖에 없었던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올 시즌도 사실 그 아주 큰 영입은 없긴 했어요. 그래서 그 올 시즌 앞두고도 LA 킹스에 속한 서부지구 퍼시픽 디비전은 그 원래대로 그 NRM 덕스가 1위를 좀 여유 있게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대다수였고 LA는 좀 다소 뒤처지는 전력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자, LA 킹스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LA 킹스 팬들 사이에서 또 언론도 그렇고요. LA 킹스의 2년 주기설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사실 뭐 2년 우승 주기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샘플 사이즈가 작은 건 사실이지만은 2012년, 14년에 이어가지고 올 시즌 그러니까 그 2014년 우승이 그 2년 뒤 2016년도 우승을 차지할 거라는 좀 바람이 섞인 예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LA 킹스의 좋은 성적을 예상했던 사람들도 꽤나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시즌. 그러니까 저도 이번 시즌 앞두고 시즌 프리뷰 때 그 LA 킹스를 우승 후보 다크호스로 꼽았던 기억이 있지만은 사실 전력이 약간은 부족하지 않을까 했었어요. 예. 그 LA가 그 우선 퍼시픽 디비전 현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드는 원래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그 덕스가 NRM이 극심한 부진인 이유가 크긴 해요. 하지만 그 LA 킹스의 올 시즌 모습을 보면은 우승을 차지했었던 12년, 14년에 보여줬던 팀 컬러하고 아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공격력이 좋지 못하지만은 숨막히는 수비력과 그 점유율의 학을 내세워가지고 상대 팀을 압박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학기 스타일이 올 시즌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순항을 이어가고 플레이오프도 무난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LA 킹스가 올 시즌 개막 3연패, 홈에서 3연패 당하면서 출발을 그렇죠. 했었는데요. 이게 네. 그 1969년, 70년 시즌 이후에 46년 만에 1위라고 하던데,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7연승 반전을 하면서 현재 1위를 하고 있고, 팬들은 또 2년이 지났으니까 또 우승을 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A 킹스의 성적을 좀 보면요. 득점과 실점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현석 기자님, 데이터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지금 LA의 득실점을 보면은 현재까지 79득점으로 리그 25위를 달리고 있고 실점 부분에서는 70실점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간극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실점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보면 그야말로 지금 철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탄탄한 수비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게 페널티 킬링이 지금 85%로 리그 4위라는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고 지금 경기당 슈팅 허용 같은 부분은 지금 28.4개로 리그 9위 상위권이에요. 굉장히. 예. 이제 근데 작년에 주축 수비수 중 한 명이 이제 비아체슬라 보이노프 선수가 이제 슬라바 보이노프 선수로 알려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완전히 팀에서 이탈을 확정이 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선수의 공백이 약간은 느껴지지 않나. 물론 뭐 지난 시즌에서도 뛴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완전히 이탈이 확정이 됨으로써 이 부분에서 좀 약화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LA 킹스가 현재 리그에서 최소 실점 팀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역시 꼴리진의 활약이 좀 역할이 컸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이 부분 또 이야기하면서 꼴리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최근에야 이제
많은 좋은 골리들이 등장을 했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LA는 변변찮은 골리가 없었어요. 예. 더불어 성적도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퀵이 본격적으로 출장한 시즌이 08-09 시즌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팀이 상승 곡선으로 진입을 한 이후에 그 다음 시즌부터 향후 5시즌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 스탠리컵 2번 우승한 데다가 서부 지구 결승까지 3년 연속 진출할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올 시즌 역시 퀵 선수의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평균 실점 2.19로 굉장히 낮고요. 지금 사실 뭐 시즌이 그렇게 엄청나게 지난 게 아니라 2.19 정도의 성적도 리그에서 그렇게 최상위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2.19는 충분히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요. 세이브 예. 성공률 역시 92%로 주전골리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마틴 존스 선수를 산호세로 보내면서 비시즌에 이제 요나스 앤러스 선수를 영입했어요. 네. 근데 이 선수 역시 지금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킥 선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두 선수의 기록을 합해보면은 평균 실점 2.13에 세이브 성공률 92.3%로 좋은 모습을 정말 뭐 NHL 전체 2위로 올라와 있을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나단 퀵을 중심으로 한 골리진의 안정감이 또 LA 킹스의 최소 실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골리진 말씀을 주셨는데 골리 말고도 수비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LA 킹스의 수비를 이끌고 있는 선수 바로 드류 다우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LA 수비진의 지금 핵으로 자리 잡은 선수는 아무래도 드류 다우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선수의 장점은 역시나 다재다능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매 시즌 50포인트 정도로 기록할 걸 기대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수비력까지 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결과 지금 이 선수가 이븐 스트렝스, 파워플레이, 숏핸디드 모든 상황에서 킹스의 수비진을 잘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포인트를 기록한 것만 봐도 공격력도 나쁘지 않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강한 내구성 역시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08-09 시즌 데뷔 이후로 결장 경기가 16경기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매 경기의 절반가량인 매 경기당 평균 출장 시간을 보면 경기의 절반가량 27분 47초가량을 뛰고 있어요. 한 경기에. 이 수치는 지금 전체 3위에요. 1위인 라이언 스터, 2위인 에리크 카르손 선수에 이은 전체 3위고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LA는 다우디 선수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드류 다우디 선수는 뭐 LA 킹스 수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손상호 기자님은 드류 다우디의 올 시즌 활약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그 드류 다우디는 올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몇 시즌 동안 제가 응원하는 팀 밴쿠버 카눅스랑 참 많이 붙었어요. LA 킹스가 플레이오프에서도 두세 번 붙었었고 볼 때마다 드류 다우디는 진짜 무서운 선수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땐 사실상 현존하는 최고 수비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까 현수업 씨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재다능하고 그 공수 능력을 떠나가지고 팝 공반 능력이나 뭐 부드러운 하키, 또 부드러운 하키를 할 땐 또 부드럽고 피지컬한 하키를 할 땐 또 아주 터프하게 하면서 번갈아게 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수비수인 것 같고 또한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다우디가 26살인데 벌써 2번의 스탠리컵과 2번의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네. 근데 아직 그가 이루지 못했던 것은 NHL 최고 수비수에게 주어진 노리스 트로피인데 너무 눈에 보이는 좀 공격적인 성적에만 좀 연연하다 보니까 이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다우디는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 수상하기를 좀 다우디를 아끼는 팬으로서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분이 이제 설명 주신 골리 그리고 두터운 수비진에도 불구하고 역시 LA 킹스의 고민거리는 공격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성적만 봐도 눈에 띄는 성적의 공격수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LA 킹스 매 시즌 공격 때문에 진짜 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네, 공격진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선수라면은 베테랑 센터인 제프 카터와 또 신의 공격수를 떠오르고 있는 타일러 토플리 이 두 선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이 두 선수가 각각 27포인트, 토플리는 아까 골도 넣은 것 같은데 22포인트였는데 23포인트로 올라가면서 핀넷 포인트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선수 말고는 그나마 좀 보스턴으로부터 영입했던 파워포워드인 밀란 로치 이 선수가 21포인트를 올리면서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퍼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그 팀 내 최고 스타이자 올 시즌 FA가 되는 안제 코피타나 그 팀 내 주장인 더스틴 브라운이나 또 베테랑 스나이퍼인 마리안 게보렉 이 선수들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예. 사실 뭐 코피타는 그 성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여러 면에서 활약을 해준 선수여 가지고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브라운하고 게보릭의 부진은 골치가 아프네요. 킹스 입장에서는. 네, 브라운은 지난 2년 연속으로 거의 매 경기 출전하고도 27포인트에 그쳤고 올 시즌 역시 그 정도 포인트를 올려줄 것 같은 페이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브라운에게 한때 30골을 넣었던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힘든 것 같고 또한 그 게보릭은 지난 시즌에서도 6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7포인트에 그쳐가지고 좀 부진했는데 올 시즌은 더욱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커리어 최악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어요. 아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게보릭의 첫 16경기에서 2포인트에 그쳤었지만은 그 이후 16경기에서 10포인트를 올리면서 페이스를 좀 올렸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킹스의 공격력은 좀 여러모로 발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공격력이 살아나야 2년 주기설도 통할 것 같고 우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LA 킹스의 어떤 공수에 대해서 좀 전력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LA 킹스 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또 바라고 있는 올 시즌 우승, 2년마다 우승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현재 퍼시픽 디비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LA 킹스가 지금 큰 부상과 같은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기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골텐딩과 수비진이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플레이오프까지 이 경기력을 계속 지속을 할 수가 있다면은 지금 서부의 강호가 많긴 많아요. 특히 센트럴 디비전에 많긴 많은데 네. 이제 우승을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 끝까지 퍼시픽 디비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진하게 되면은 플레이오프 가면은 센트럴 디비전 와일드카드 상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오히려 보면은 퍼시픽 디비전 2, 3위가 플레이오프에서 붙기 때문에 네.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상대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라운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괜찮은 점을 찾아본다면 센트럴 디비전 상대로 지금 전적이 괜찮습니다. LA가.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또 뭐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올 시즌에 센트럴 상대로 7경기 6승 1패를 거두고 있네요. 자, 손상호 기자님은 LA 킹스 2년 주기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 시점 NHL 시즌이 이제 40%가 정도 됐는데 이 시점에서 누가 저보고 2016년 스탠리컵 우승팀에 위해 가지고 한번 도박을 해봐라 그러면은 LA 킹스를 꼽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오. 그래서 서부 지구는 LA 킹스, 동부 지구에서는 워싱턴을 꼽을 것 같은데 예. 우승을 차지했었던 LA 킹스 우승을 차지했었던 2012년, 14년도 역시 그들의 공격력은 진짜 리그 최하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반면에 수비력은 리그 최상이었고요. 그래서 올 시즌 역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지난 몇 년간 우승팀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강한 팀이 결국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또한 LA 킹스는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우승을 차지했던 시즌을 봐도 부진했던 공격수들이 갑자기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무섭게 변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우승을 2번 경험했던 선수들이 여전히 팀 내 주축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더욱더 무서워질 팀이고 솔직히 센트럴 디비전에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시카고를 제외하고는 서부지구에서 플레이오프 경험이 좋은 팀이 사실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플레이오프 경험 능력이나 수비력이나 그런 거 볼 때 현 시점에서 서부지구의 최고 우승 후보 1순위는 LA 킹스를 꼽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LA 킹스보다 승점이 높은 댈러스도 있고
세인트루이스도 있는데 LA 킹스를 우승 후보 1순위로 좀 꼽아주셨어요. 이제 손상호 기자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애너하임 덕스 내려놓으시는 건가요? 애나임이 좀 글쎄요. 좀 앞으로 비상할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은 공격력이 너무 좀 심각하더라고요. 공격력의 부진이. 네. 애나임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퍼시픽 디비전이 좀 약하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은 센트럴 디비전 이런 강팀들이나 LA 킹스한테는 여러 가지로 그 상대가 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음이 네. 바뀌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LA 킹스가 12월 올해 남은 일정이 애리조나, 밴쿠버, 에드먼턴, 캘거리로 이어지는 원정 4연전입니다. 이제 같은 퍼시픽 디비전 팀들을 연달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승점을 또 쌓는다면 더 확고한 1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퍼시픽 디비전의 군계 일학 2년 주기설을 바라고 있는 LA 킹스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봤습니다. 손상우 기자님, 이현석 기자님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손상우 기자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상민 수비수 김혁입니다. 2015년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하고 2016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하인더넷 24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양 한라와 대명상무의 2연전이 안양 실내 빙상장에서 있었는데요. 이 두 경기 먼저 살펴보죠. 12월 1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양팀 맞대결로는 시즌 네 번째 경기. 이날 연장 승부를 벌였고요. 2대1로 안양 한라가 역전승을 거둔 날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이봉진 선수의 선제골로 대명상무가 앞서 나갔지만 2피리어드 7분경 박우상 선수 동점골 1대1로 균형을 맞췄고요. 박우상 선수가 재미있는 기록이 최근에 안양 한라의 8경기에서 6경기 동안 팀의 첫 골을 기록했어요. 항상 안양 한라의 지금 첫 단추를 박우상 선수가 최근에 깨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대1로 연장에 갔는데 결국 연장 3분 36초 만에 알렉스 플란트 선수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2대1로 안양 한라가 승리를 거뒀던 경기입니다. 플란트 선수가 아시아리그 데뷔 첫 골을 연장 골든골로 장식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만들었는데요. 이날 1차전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대명상무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간만에 좀 머릿수가 맞는 좀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것 같고요. 네. 안양 한라가 4할린 원정 이후에 연패의 그런 우울한 팀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좀 애를 쓰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고, 네. 다행히 이제 팀이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조금씩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명상무도 찬스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리지 못했던 것이 이제 대명상무 입장에서는 아쉬움으로 남을 법했고요. 네. 1대1 팽팽한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시즌 초에 얘기가 나왔었던 안양 한라를 잡는 순간이 이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머릿속에서 행여나 설마 오늘인가? 혹시나 대명상무가 이기면은 무슨 얘기를 또 물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안양 한라는 강했다는 거.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명상무가 이번 한라와의 2연전 기간 동안에 6기생이죠. 이찬휘, 이현승, 김태겸 3명의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또 말씀 주셨다시피 이동민 선수, 오진우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아주 이제 한 3라인, 4라인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좀 뭔가 이게 시즌 초에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좀 볼만했었고 신병들이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이스 훈련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투입이 돼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게 대명상무 입장에서는 좀 소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동민 선수도 부상 복귀 이후에 괜찮은 활약과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좀 나아지는 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갖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수 50대 15. 안양알라의 압도적인 우세였고요. 네. 한재희골리 이날 나왔는데, 한재희골리는 이제 뭐 매 경기 50개 슈팅 기본인 것 같아요. 경기 한 번씩 치를 때마다 한 1kg씩 2kg씩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경기에서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안양알라 외국인 선수들의 유니폼이었는데요. 다 영어로 써있는 유니폼인데 오직 그들만 한글 석자가 또렷하게 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한글 이름을 짓는 이벤트가 있었고, 이날 이제 이름을 뭐 수여하는 뭐 그런 작은 행사가 있었고요. 네. 몇 달 때는 한라성, 한라를 뭐 성을처럼 지킨다 뭐 이런 의미였죠. 한라에 뚫리지 않는 철벽 산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플란테 선수가 최강남. 최강 남자를 뜻한다고 하면서 강남 스타일의 강남을 붙였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라돈스키가 라동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 비슷하니까 붙인 것 같아요. 뭐 공식적인 의미는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희망찬 물줄기를 의미한답니다. 라동수. 그도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저는 테스트위드의 강태산. 뭔가 좀 이름과도 어울리고 강하고 높은 산처럼 상대를 강하게 압도하는 선수다. 해석은 좀 웬만하면 그런 거 안 갖다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어울리면서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의 강태산. 그게 좀 멋졌던 것 같습니다. 에릭 리건은 한이건이네요. 에릭 리건도 뭐 이건 저는 비슷하게 좀 순간 그 중계를 보다가 박봉석 캐스터가 한이건 이러는데 저는 한건희 선수랑 좀 혼돈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에릭 리건 선수의 그 한국 이름은 한이건입니다. 두 경기 홈 경기 동안 이제 한국 이름을 달고 뛰었는데 좋은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한글날 기념해서 팬들을 대상으로 또 한글 이름 지어주기 공모를 했고 또 팬들과의 또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안양알라가 또 뭐 창단 21주년 기념 이벤트도 이날 진행을 했었고, 뭐 수험생 무료 입장 이벤트, 여성 팬들을 위한 뭐 장미 이벤트까지 아주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거리들을 마련했던 그런 특별한 많은 날이었습니다. 이벤트와 뭐 잔치 분위기 속에서 자칫 그 잔치 분위기가 패배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지만 극적인 승리로 다행히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20일 일요일에 양팀의 시즌 5차전이 있었는데요. 이날도 2대1 스코어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제골도 대명상무가 먼저 넣었었죠. 그렇네요. 1피리어드 12분 때에 신영윤 선수 선제골인데 앞선 경기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대명상무의 선제골이었어요. 뭐 5대3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일찌감치 찬스를 맞이했었고요. 그 찬스를 좀 쉽게 살려냈던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 이제 좀 전날 경기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2피리어드 3피리어드 가면서 오히려 안양알라가 점점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었고 대명상무가 그 기세를 좀 뚫어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승부는 2피리어드 때 역전을 당하면서 좀 일찌감치 정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피리어드에 마이크 테스트위드 강태산 선수의 동점골이 있었고요. 이 골로 이제 테스트위드 선수는 득점 랭킹 공동 선두로 올라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피리어드에 신상우 선수의 역전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박우상 선수가 또 어시스트하면서 최근 9경기 9포인트 아주 초활약이네요. 각 팀마다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120% 몫을 해내고 있는 선수들이 한 명씩 있는데 뭐 뒤에 권태환 선수 따로 얘기하겠지만 안양알라에는 최근에 박우상 선수의 기세가 120% 이상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알라 이날 손호선 골리가 또 풀타임으로 승리에 기여를 했고요. 안양알라가 승점 61점째로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명상무는 한라 한번 이기겠다고 나선 이번 2연전이었는데 이틀 연속 아쉬운 한 골차 역전패. 그렇죠. 안양한라전 시즌 1승에 아쉽게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뭐 인천에서 홈 경기를 가졌을 때의 경기력에 비하면은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안양한라의 맞타기가 한 번 남았는데 1월 3일 안양 경기네요.
네, 정말 총력전을 이날 펼치지 모든 걸 다 않을까. 쏟아 부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대명상무가 이번 2연전 보면서 또 느끼게 하는 건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하면서 스쿼드가 탄탄해지고 또 이러면서 전력이 아주 급상승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경기력이면 앞으로 어느 팀을 만나도 어느 정도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팀들은 대명상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명상무 16경기가 남았는데 뭐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원정 경기 위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홈 경기가 한 6경기 남았고 네, 원정이 10경기 정도인데 상대하는 팀들이 다 지금 우승권 내지는 6강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 고춧가루 한번 제대로 맞을 수 있는 지금 국군체육부대가 고춧가루 부대로 지금 제대로 한번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됐고요. 당장 이번 주에 하이원하고 맞붙게 되는데 하이원 입장에서는 지금 6강 플레이오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대명상무에게 위닝 시리즈 이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상당히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네, 일본 원정도 다음 달에 떠나게 되는데 일본 원정에서 만나는 팀들도 지금 크레인즈하고 오지이글스 상당히 가기 바쁜 팀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위 싸움에 바쁜 6강 이내의 팀들을 향해서 고춧가루를 팍팍 얼마만큼 뿌릴 수 있을지 아주 흥미로운 경기들이 될 것 같고 벌써 지금 안양한라도 승점 1.1 잃었잖아요. 대명상무한테 그렇죠. 이미. 예. 하이원과의 경기도 주목이 됩니다. 자, 안양한라와 대명상무 2연전 먼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경기들 살펴보겠습니다. 차렷! 대명상무 팬 여러분들께 경례 충성! 바로 신고합니다. 이병 이현승, 이병 이찬희, 이병 임태영 이상 3명은 대명상무 팬 여러분들께 신고합니다. 차렷! 대명상무 팬 여러분들께 경례 충성! 이게 무슨 소린가요? 신고를 했어요? 네, 이번 주말에 대명상무 인천 홈 경기에서 이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오디오만 먼저 들려드렸고요. 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인천 홈 경기장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병 선수들이죠. 이찬희 선수, 이현 선수, 김태경 선수. 네, 새로 합류를 하면서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봤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선수들이 대명상무에서 멋진 활약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당장 뭐 많은 안양 응원을 좀 경기에서 부탁드릴게요. 예, 투입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다른 경기들 보겠습니다. 하이원과 사할린의 3연전이 고양에서 있었어요. 지난 19일 토요일, 20일 일요일, 21일 월요일 세 번의 경기였습니다. 먼저 토요일 경기 3대1로 사할린이 승리를 거뒀고요. 일요일 2차전은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났군요. 8대2로 사할린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이원이 타일러 브리클러, 송동환,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2포인트씩 올리면서 힘을 냈지만 거의 이날 경기는 2피리어드 3분 만에 4대0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사할린이 2피리어드의 승부를 결정지은 경기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월요일 경기에서는 5대3으로 역시 사할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이원이 선제골로 앞서 나갔던 경기였는데 결국 역전이 되고 말았고요. 마지막 엠티넷 골까지 허용하면서 2골차 패배가 되고 말았네요. 이현섭 기자님이 고향에서의 이 3연전을 직관하고 오셨는데요. 경기들 좀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할린전을 이제 제가 첫 경기랑 세 번째 경기를 관전을 하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기를 보면 사할린이 강력한 전력을 과시를 하면서 수입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하이원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을 살펴본다면은 이제 1차전의 이야기를 잠시만 해드리면 좋은 역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상은 이제 페널티가 끝난 다음에 흐름퍽을 이제 주워가지고 찬스를 만든 거긴 했지만 좋은 역습을 보여줬었어요. 그게 조영국 선수의 골이 그런 상황에서 나왔었고. 네. 근데 경기를 딱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 이 피리어드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이 피리어드는 이제 벤치가 진영과 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항상 수세에 몰리는 경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1차전에서는 슈팅 수가
이 피리어드 슈팅 수가 9대 16으로 밀리는 모습이었고 2차전에서는 12대 22로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일찌감치 승부한 2차전에서는 뭐 슈팅 수 비슷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뭐 골을 많이 먹혔었고요. 2차전에서도 이 피리어드에서만 5골을 허용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3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피리어드 리드를 잠시 잡았었습니다. 네. 이제 3분에 이제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리드를 잠시 잡았는데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게 22개나 슈팅을 내주면서 리드를 지키지를 못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제 잡았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지속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이 보인 데다가 내준 분위기를 찾아오는데도 실패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더 슈팅 수가 벌어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3대 월요일 17, 경기 예, 슈팅 네. 수가 3피리어드 슈팅 수가 17대 3이네요. 17-3으로 완전히 압도당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아예 가지고 오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페널티가 많았던 시리즈였어요. 특히 3경기가 그랬는데요. 그 말은 이제 파워플레이 찬스가 항상 왔었다는 이야기라고도 풀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살리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이제 이 부분에서 제대로 살리면서 지난번 종합선수권 대회에서도 결승전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안양알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파워플레이에서의 득점이었죠. 네, 근데 그런 모습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전력이 약간은 밀린다고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찬스가 왔을 때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이 또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1차전에서 골리를 빼면서 총 공세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모습이 잠깐 나왔었어요. 이 네.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마지막에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페이스오프 5개를 전부 이겼습니다. 마지막 포지션을 다 가져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1경기에서 또 하나 나왔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제 김동완 선수가 체킹을 맞으면서 부상으로 실려 나가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2, 3차전에 출장하지 못했었거든요. 부상 장기화 여부가 분명히 이거는 하이원의 플레이오프권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동완 선수가 시즌 시작부터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계속 브라이언 영 선수와 1라인에서 손발을 맞추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굉장히 그때 들것에서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부상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이 부분에서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가 하이원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영이 바뀌었을 때의 이 피리어드에서 나타나는 경기력 저하 문제. 예, 그냥 사할린이 가둬놓고 때리고 있는 네. 네, 그런 모습이었죠.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팀들하고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하이원 입장에서는 파워플레이라든지 뭐 그런 찬스들을 좀 잘 살려야 된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부상 선수의 악재. 이건 좀 많은 고민거리가 되겠네요. 뭐 앞서 안현민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 과정에서 부상당한 거 그 공백도 있었는데 그 공백보다도 더 김동완 선수의 공백이 뼈아플 것 같고요. 당장 이번 주 대명상무전부터 그 공백의 여파가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이원이 이렇게 올 시즌 사할린전 6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맞대결이 끝났고요. 6위 니코 아이스벅스를 전혀 추격하지 못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반면 사할린은 10연승. 이거 뭐 오지글스의 9연승을 넘어서 10연승까지 달리면서 리그 선두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지난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 해 때도 그랬고요. 예, 사할린의 독주 체제는 시즌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는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이 있었습니다. 일본 쿠시로에서의 경기였는데 토요일 첫 번째 경기에서는 6대4로 니코 아이스벅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크 딜라고의 엔티넷 골로 크레인즈 따돌리면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아이스벅스였고요. 네, 강윤석 선수 골도 있었네요. 네, 강윤석 선수가 팀의 4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또 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벌써 시즌 7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일 일요일에 일본 제지 크레인즈가 2대1 슛아웃 승부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자, 아이스벅스가 올 시즌에 사실 4전 전패를 당하고 있던 크레인즈를 만나서 그것도 쿠시로 원정 가서 원정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얻었어요. 이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두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점은 뭐였냐면 벅스가 선제골을 넣었다는 점이 굉장히 약간은 좀 좋은 벅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사실상 매번 끌려가는 경기를 많이 했었던 벅스거든요. 근데 리드를 잡았을 때 어쨌든
승리를 거뒀고 그 두 번째 경기도 마지막에 이제 골을 먹으면서 동점돼서 연장 가서 어쨌든 승점을 챙기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슈팅을 보면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항상 크레인지를 상대로 했을 때는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크레인지가 워낙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거기에서 밀리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점이 아이스박스가 점점 경기력을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지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경기력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웠던 크레인즈 원정 2연전을 잘 치른 아이스박스였고요. 5위 프리블레이즈와 7점 차, 7위 하이원과 역시 7점 차, 6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크레인즈는 이번 2연전 승점 2점에 그치면서 선두 사할린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지 이글스와 도호크 프리블레이즈 2연전이 또 있었는데요. 19일 토요일 도마코마이에서의 경기 3대2로 프리블레이즈가 역전승을 거뒀고요. 다음날 20일 일요일 삿포로 경기였는데 이날은 1대0으로 오지 이글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양팀이 1승씩 나눠 가진 2연전이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한 골차 승부였고요. 슈팅 수를 보니까 30대 31, 31대 32 아주 대단한 접전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이 두 팀이 오래 붙으면 정말 매번 이렇게 접전의 경기가 항상 나오고 있는 게 이 두 팀 경기를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볼 수 있었다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아까 슈팅수 언급해 주셨다시피 거의 박빙이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두 팀이 지금 계속 포인트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승 1패로 호각의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누가 더 위에 서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전력이 굉장히 두 팀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은 올 시즌 아시아리그 상대 전적 정규 시즌 3승 3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4, 5위 간 승점 6점 차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만약 이렇게 4, 5위로 양 팀이 그대로 정규리그 마치면 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런 대진이 또 나오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오지 이글스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경기 일정 보겠습니다. 12월 26일, 27일, 29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에 인천에서 대명상무와 하이원의 3연전이 있습니다. 자, 전혀 다른 팀이 되어가고 있는 대명상무고요. 과연 6강 진입에 갈 길 바쁜 하이원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난 10월 고양 3연전에서는 하이원이 2승 1연장패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잡을까요? 재밌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고 대명상무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위닝 시리즈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예상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수입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대명상무가 수입을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올 그렇죠. 시즌에. 네, 첫 수입이 나올 것인지 한번 귀추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고춧가루가 이때 한번 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해보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일본 팀들한테 뿌려야 되는데 이번에 터지고 일본 가서 또 터뜨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2월 26일 경기에 또 대명상무 스폰서데이라고 해서 하키용품 또 경품 행사가 있다고 해요. 경품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요즘 다들 하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탐내는 그런 동호회 분들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찾아가면은 스케이트나 스틱이나 받아갈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26일, 27일 경기에서 선수들과의 하이파이브 이벤트도 한다니까 아주 볼거리와 또 풍성한 재밌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경기들 보죠. 12월 25일, 26일, 27일 금토일에 중국 치치아울에서 차이나 드래곤과 안양한라 3연전이 있습니다. 안양한라가 중국 원정을 가는데요. 현재 이제 경기 수 그리고 상위 팀과의 승점 차를 고려했을 때 이번 3연전에서 승점 9점을 좀 반드시 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승점 9점을 획득하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한라도 당연히 승점 9점을 획득해야 되는 상황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경기들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우승권 경쟁에 계속 존재하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그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니코에서는 12월 26일, 27일 토요일, 일요일에 니코 아이스박스와 오지 이글스의 2연전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 대박빙이겠네요. 올 시즌에 4전 전패를 기록했던 크레인즈와의 원정 2연전 잘 했잖아요. 아이스박스가. 그런데 역시 올 시즌 또 4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오지 이글스를 만납니다.
비슷한 결과가 이어질 것인가? 이현석 기자님은 이 두 팀의 경기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거는 또 오지가랑 니코는 어떻게 될지 약간 예상이 힘든데, 지금 니코가 상승세기도 하고 니코가 크레인즈를 잡았던 것처럼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아이스박스가 약간은 이제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네. 근데 오지 이글스가 워낙 탄탄한 전력을 갖춘 팀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모리오카에서는 도쿠 프리블레이즈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연전이 토요일 일요일에 있습니다. 안양알라가 차이나 드래곤을 만나는 사이에 크레인즈가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올 상대는 이제 올 시즌 3승 1패로 앞서 있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예, 프리블레이즈가 지금 오랜만에 모리오카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홈 경기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이점이 있진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크레인즈가 약간은 이제 포워드 이제 뎁스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레인즈도 지금 승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이제 블레이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경기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끼고 또 풍성한 경기들이 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또 올해 2015년에 이제 마지막 순위표가 나오겠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이 23일이고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고 연휴에 들어가는데 좋은 계획들 있으세요? 이래야죠. 네. 뭐 또 링크장에 가나요? 링크장은 뭐 주말에 가게 되고요. 네.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하겠습니까, 돌면. 저희가 다음 주가 이제 12월 30일 녹음을 하고 아마 31일에 방송이 공개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매년 뭐 저희 팟캐스트 할 때마다 뭐 정리는 하고 또 신년에는 또 신년 예상을 또 하고 하게 되는데, 네, 2015년 정리를 한번 쭉 해봐야죠. 네.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아이스하키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그리고 경기 영상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co.kr,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 캐스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그 기자 두 분의 그 페이스북도 많은 방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상호 기자의 한국에서도 NHL을 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그 U20 탑 디비전 대회가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손상호 기자님이 그 U20 때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 유망주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리즈로 나오는군요. 네, 시리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방문하셔서 네. 챙겨 보시는 것도 네, 재미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NHL을 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많은 방문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현섭 기자의 페이스북이 또 있어요. 이분은 두 개를 하십니다. 예, 뉴트럴 존, 이현석 코리아 하키 센트럴. 기자님은 상시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네, 홍보 좀 해주시죠. 예,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딱히 할 말이 없는데요. 네. 더 좋은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트럴 존, 코리아 하키 센트럴도 함께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연말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